며느리감 고르기. 옛날 어떤 마을에 부잣집 영감님이 살았어. 이 영감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되었지. 영감님은 집안을 잘 가꾸고 더욱 일으켜 세울 살림꾼 며느리를 고르고 싶어 했어. 그래서 꾀를 내어 며느리 시험을 보기로 했지. 영감님은 집 앞에 며느리 집을 지어놓고 할멈 하나를 데려왔지. 할멈, 쌀 반말 좁쌀 한 대로 며느리 고르기를 해보지 않겠소? 어떻게 말이오? 처녀들이 며느리 시험을 보러 오면 할멈이랑 한 달 동안 그것으로 맛있게 먹고 살면 되지. 에구, 쌀 반말 좁쌀 한 대도 너무 적다오. 애들도 한 달 동안 보통 쌀 2말은 먹는데 할멈은 두 손을 휘휘 내저었어. 그렇지만 영감님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 며느리 집에서 처녀들을 기다렸지. 어느 날 저녁 앞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와 울타리 앞에서 할멈을 부르지 뭐야. 할멈, 왜? 부잣집 며느리가 되려면 쌀 반말 좁쌀 한 대로 한 달을 먹어야 한다는데 정말이에요? 그럼 정말이지. 어머나, 난 배가 커서 많이 먹는데. 정말 먹을 게 더 없나요? 없어. 처녀는 먹을 거리가 너무 적다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어. 또 어느 날 윗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어. 처녀는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아껴 먹으려다가 사흘을 쫄딱 굶고는 할멈을 불렀지. 할멈, 왜? 한 달이 후다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간 굶어 죽고 말 거예요. 그러게 누가 쫄딱 굶으랬나? 누가 굶고 싶어 굶었나요? 부잣집 며느리가 되려고 그랬죠. 나 부잣집 며느리 안 할래요. 처녀는 배가 너무 고파 비틀거리며 돌아갔어. 윗마을 처녀가 돌아가고 아랫마을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지. 처녀는 마침 좋은 꾀가 떠올라 상냥하게 할멈에게 말했어. 할멈, 혹시 종이봉투 9개, 90개 없나요? 종이봉투? 그건 뭐 하게?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골고루 잘 섞어 끼니마다 한 봉투씩 밥을 해먹으려고요. 할멈은 종이봉투 90개를 얻어다 주었지. 처녀는 한 봉투 담다가 한숨 한 번 쉬고 또 한 봉투 담다가 한숨 한 번 쉬고 그렇게 한숨만 후유후유 쉬다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아갔단다. 앞마을, 윗마을, 아랫마을 처녀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어. 그게 무슨 소문이냐고? 글쎄, 부잣집 영감이 구두쇠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며느리 집을 찾아보지 않았대. 아들은 하루라도 빨리 장가가고 싶어 아버지를 졸라댔지. 아버지, 며느리 집을 없애든지 아니면 처녀들에게 먹을 걸 좀 더 주세요, 네? 고이한 녀석, 서두르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영감님은 오히려 아들을 크게 꾸짖었어. 그런데 어느 날 건넌 마을 사는 가난한 집 처녀가 며느리 집을 찾아왔어. 할멈, 왜? 가난한 집 처녀도 며느리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아, 믿다마다. 아이 좋아라. 가난한 집 처녀는 며느리 집을 한 바퀴 휙 둘러보았지. 그러더니 할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신나게 청소를 하지 뭐야. 방도 쓸고 마룻바닥도 닦고 마당에 있는 잡초도 다 뽑았어. 갑자기 집안이 반들반들 윤이 났지. 할멈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매우 놀라는 눈치였어. 가난한 집 처녀는 청소를 다 마치고서 할멈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어. 오늘은 저녁밥을 아주 많이 지어 먹을래요. 청소를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에구, 왕창 먹다간 이틀도 못 버텨. 호호호, 걱정 마세요. 벌어서 먹죠. 가난한 집 처녀는 저녁밥을 아주 넉넉하게 지었어. 그러고는 한 숟갈 꿀떡, 두 숟갈 꿀떡, 할멈이랑 꿀떡꿀떡 맛있게 먹었지. 이튿날 아침이었단다. 할멈, 어제는 저녁밥으로 쌀을 많이 먹어버렸으니까 오늘부터는 일감 좀 얻어오세요. 일감? 빨랫감, 물레질감, 바느질감 뭐든지 좋아요. 전 가난하게 자라서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할멈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일감을 얻으러 밖으로 나갔지. 할멈은 일감을 얻어 가지고 오다가 부잣집 영감님을 만나 헐레벌떡 숨이 차도록 말했어.
글쎄 가난한 집 처녀가 들어오자마자 온 집안을 후딱 청소하더니 쌀 반말 좁쌀 한 대를 왕창 먹지 뭐예요. 아니 그걸 왕창 먹으면 남은 날은 뭘 먹으려고. 그러게요. 처녀는 내가 일감을 얻어오기만 하면 벌어서 먹고 살겠대요. 아 그래? 그럼 좀 더 지켜보자고. 부잣집 영감님은 헛기침을 하며 수염을 쓰다듬었어. 할멈은 날마다 마을 아낙네들에게 일감을 얻어 머리에 잔뜩 이고 돌아왔지. 가난한 집 처녀는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을 했어.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지. 에헤라 데헤라 빨래야 너는 살랑살랑 찬물에 깨끗이 몸을 씻어라. 에헤라 데헤라 물레야 너는 어질어질 돌다가 하얀 실을 뽑아라. 에헤라 데헤라 바늘아 너는 이리저리 넘나들며 멋진 옷을 지어라. 가난한 집 처녀는 일솜씨가 빼어나서 부엌에는 찬거리가 그득그득 차고 곳간에는 쌀섬이 차곡차곡 쌓여갔지. 글쎄 가난한 집 처녀는 한 달 동안 1년 먹을 거리를 마련했지 뭐야. 부잣집 영감은 가난한 집 처녀를 쭉 지켜보다가 무릎을 탁 치며 기뻐했지. 옳거니 내가 바라던 살림꾼 며느리네. 아이고 예쁜 내 며느리, 아이고 예쁜 내 며느리. 그러고는 곧장 가난한 집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들여 아들과 결혼을 시켰어. 가난한 집 처녀도 무척 좋아했겠지? 재미있었나요? 세상에 시험을 보아서 며느리를 고른다니 정말 대단한 며느리를 찾고 있나봐요. 하지만 부잣집 영감님이 찾던 며느리감은 얼굴이 예쁜 며느리도 아니고 부잣집 며느리도 아니고 단지 부지런한 며느리였어요. 부지런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름답지요. 그래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을 많이 받는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가난한 집 처녀는 얼굴이 아주 예쁜 것도 몸매가 남보다 맵신하는 것도 아니지만 참 고와요. 왜냐고요? 부지런 일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즐겁게 사니까요. 그러니 부잣집 영감님이 좋아하는 게 당연하죠. 다른 처녀들은 일할 생각은 않고 어떻게 하면 쌀 반말 좁쌀 한 대로 한 달을 버틸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모두 견디지 못하고 투덜대며 며느리 집을 나가버리지요. 그런데 가난한 집 처녀는 달랐어요. 물레질도 하고 바느질도 해서 곡식을 늘려놓았어요. 과연 저 부잣집 며느리가 될만하지요? 이 이야기는 마당극으로 꾸며질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 조상들은 부지런한 생활을 으뜸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부지런하게 책도 읽고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그럴 거죠? 단짝 이야기. 가난한 집 처녀처럼 이상한 사위시험에 통과한 총각도 있어요. 옛날에 장기를 좋아하여 배장기라고 불리는 배씨 부자가 살았지요. 그에게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 착한 딸이 있었는데 배장기는 자기가 내는 시험 문제를 풀고 장기까지 이겨야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한 총각이 배장기가 말 한마디 안 하고 손가락만으로 낸 문제를 풀어 사위가 되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총각은 배장기에 의도하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딸은 아버지께 사실을 말하지 않고 대신 신랑에게 아버지와 장기를 두지 않고 글 공부를 할 것을 조건으로 내놓아요. 비록 배장기는 장기 잘 두는 사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딸은 신랑을 잘 만났지요. 이 이야기는 호야토야의 옛날 이야기 두 번째 33권 이상한 사위 시험에 실려 있답니다. 글을 새로 쓴 정차준 선생님은 추계예술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했어요. 1991년 시 동화책을 찾습니다와 다른 4편의 시가 한국문학의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문단활동을 시작했어요. 현재 시와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쓰고 있으며 포항문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작품으로는 포항문학 시선 공저, 도깨비 방망이, 콩쥐팥쥐 등 다수가 있어요. 그림을 그린 강종민 선생님은 경희대학원과 서울대학원에서 서양화와 미학을 공부했어요. 주로 우화적인 캐릭터와 독특한 불투명 기법을 사용하여 그림을 표현하며 작품으로는 혹부리 할아버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장난꾸러기 개구리 등이 있어요. 며느리감 고르기에서는 다양한 색깔을 주면서 배경을 아주 단순하게 처리했어요. 지혜로운 주인공과 익살스러운 조연들을 유쾌하고 과장된 표정으로 적절히 배치하여 이야기가 갖고 있는 지혜와 즐거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